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션 제임슨입니다. 저는 VUV 애널리틱스의 창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가 최근에 개발한 연료 분석에 대한 소개입니다. 간단히 저희 회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창립한 저희 회사는 창립 이후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진행하는 과정에 몇 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2014년에 저희의 최초의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저희 고유 기술 특허가 약 40개 정도 있습니다. 미국,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저희는 시장에서의 고객으로부터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 생각에는 약 75개의 규모가 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 중에 약 20여 곳이 다수의 저희 장비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석유화학 회사의 상위 15위 회사들 중에 10군데가 저희 장비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검사 인증 기관인 인터텍, 뷰로 베리타스, SGS 등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본사는 텍사스 오스틴 근교에 있습니다. 저희가 텍사스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저희는 전 세계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200여 대 이상 장비를 판매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ASTM과의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STM에 4개의 분석법이 등재되어 있으며 추가 더 진행되고 있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100편 이상의 VUV 연관 논문들이 리뷰되고 게재되었습니다. 아울러 분석기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석유화학 시장에서 입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은 전 세계 대형 오일, 가스 석유화학 시장의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회사들의 로고를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규모가 큰 고객사는 현재 실제 75개사입니다. 글로벌 정유회사와 인증검사기관 등입니다. 10개의 글로벌 화학회사 및 석유화학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공정기술 라이센서들과 촉매제 공급자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연 구소 및 관공서 연구기관 등의 다수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의 2개의 항목은 저희가 자랑할 만한 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듯이 고객이 저희 장비를 2대 이상 구매하신다는 의미는 장비의 성능이 입증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쉐브론은 현재 10대의 저희 장비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우 케미칼은 9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인증기관인 인터텍이 있고 쉐의 엑선모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열거된 ASTM 분석법이 저희 장비로 등재된 분석법이며 오늘 설명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세부 탄화수소 분석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주로 연료 규제 관련 분석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제 발표 이후에 토론 시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기술 자료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법은 단순히 빛의 흡수를 이용한 흡광 분광학입니다. 따라서 매우 알기 쉬운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람버트 비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즉 빛을 흡수한 성분의 농도는 흡수된 빛의 양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알기 쉬운 원리가 저희 장비의 기본입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저희가 사용하는 흡수 분광법에 적용하는 파장 영역입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엑스레이 영역과 UVC 영역의 중간에 해당하는 빛을 사용합니다. 이 영역은 매우 좁은 파장 영역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저희는 이 영역대의 파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VUV 애널리틱스입니다. 이 영역은 백큐엄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125나노미터에서 240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파장이 짧고 따라서 에너지가 높습니다. 높은 에너지로 분자의 빛을 주사하면
모든 분자들이 흡광 반응을 하는데, 즉 이 영역의 발색단을 가진 모든 분자가 반응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좋은 일이지만 이 파장 영역대에서 흡수 반응이 없는 유일한 성분들은 헬륨, 수소, 아르곤, 질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송가스, 즉 이동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이 GC 검출기로 이 기술을 사용하기에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중수소 램프가 세를 통과하는 성분들을 여기시킵니다. 시료의 경로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시료가 도입되는 입구가 있습니다. 시료가 측정셀에 도입되는 이동 라인이 가열되고 측정셀도 가열되게 됩니다. 이는 시료가 기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료 도입구는 불활성 처리된 컬럼의 안쪽에 위치하며 따라서 이 불활성 처리된 컬럼과 GC의 분석 컬럼이 연결됩니다. GC의 분석 컬럼을 통과한 성분들이 불활성 컬럼을 통과하면서 여기 플로우셀을 통과하여 나가게 됩니다. 플로우셀을 통과하면서 중수소 램프의 빛에 의해 분자들이 여기됩니다. 분자들이 여기되면서 흡수된 빛의 양을 CCD, 어레이 검출기로 검출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플로우셀의 경로 길이는 10cm입니다. 그리고 78마이크로리터로 매우 작은 내부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으로 시간 분해능과 좋은 피크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램프는 단순한 중수소 램프입니다. 다만 여기 램프의 끝은 마그네시움 플로라이드 재질의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시움 플로라이드 재질 창은 높은 에너지와 짧은 파장의 빛을 잘 투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울에 의해 반사된 후 플로우셀을 투과하게 됩니다. 플로우셀은 여기 좌우에 두 개의 모듈과 분리되어 있으며 플로우셀의 양쪽 끝에는 마그네시움 플로라이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시료 성분들이 통과하면 거울에 의해서 평행광을 만들어 플로우셀로 조사하여 플로우셀에서 시료 분자들이 여기 상태가 되면서 흡광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빛은 거울에 다시 반사된 후 그레이팅에 의해서 분산되고 그레이팅에서 온 빛은 CCD, 어레이 검출기에 의해서 검출됩니다. 여기서 흡광된 신호를 최대 100Hz의 속도로 수집합니다. 대개의 경우 5 내지 10Hz의 속도로 신호를 수집합니다. 2000픽셀 이상의 신호를 CCD, 어레이 검출기가 받게 됩니다. 결국 2000픽셀 이상의 고해상도의 흡수 스펙트럼 데이터를 125나노미터에서 240나노미터의 파장에서 얻게 됩니다. VUV 내부에는 움직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 유일하게 움직이는 파트는 여기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광원 부분에 있는 광원 차단막이 있습니다. 역할은 매 분석 간에 광원을 차단하여 노이즈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다시 차단막을 열어 200Hz의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분자 단위의 흡광 반응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등의 잔저도약의 결과물입니다. 즉 시그마 결합이 시그마 스타로 파이 결합이 파이 스타로 도약하면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고유한 흡수 반응은 각 분자들의 전자 배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흡수 반응을 통해 이성질체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이 차이를 통해 이성질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우 중요한 점이 분자 구조가 비슷한 성분들은 이 영역대의 빛의 흡수 반응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분자 구조가 비슷한 성분들을 클래스로 분류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각 성분들의 차이를 분명히 보고 싶다면 그렇게 가능하지만 만일 우리가 거시적으로 분자들을 탄화수소 타입에 따른 구분을 하는 것도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VUV는 3차원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GC를 통과하면서 시간에 따른 분리가 일어나고 125나노미터에서 240나노미터의 파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CCD, 어레이 검출기에서 수집된 흡수 반응에 대한 정보입니다. 람버트 비어의 법칙에 따른 데이터를 얻게 되면서 우리는 분자의 흡수 단면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분자들을 라이브러리화했습니다.
따라서 각 분자들의 흡수단 면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람버트 비어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흡수단 면적을 알고 플로우셀의 크기를 알고 플로우셀의 유량을 알게 되면 마지막 남은 변수는 흡광도입니다. 그러면 흡광도는 근본적으로 분자의 직선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방법은 매우 좋은 정량 분석 기법이면서 흡수 형태를 분별하는 좋은 정성 분석 기법입니다. 종종 용어 때문에 오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진공 펌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장 영역을 백혐 울트라 바이올렛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의 운용에 진공 펌프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림이 저희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이 GC와 연결되어 가열되는 시료이동 라인입니다. 어떤 모델의 GC이든지 좌측 또는 우측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저희가 제공하는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VGA100과 VGA101입니다. 두 모델의 차이는 최고 사용 온도입니다. 100 모델은 300도씨까지 시료이동 라인을 가열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셀도 300도씨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는 탄화수 소수가 30개까지의 시료들의 분석에 적합합니다. 가솔린, 항공유, 디젤 분석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1 모델은 상위 기종으로 예를 들면 최신 응용으로 열분의 플라스틱 오일 분석 등이 이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오늘 설명드리는 분석법 모두에 장비 보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측정하고자 하는 성분 모두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솔린, 항공유, 디젤 등에 포함된 탄화수소 전체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분별로 상대 흡광 반응 계수를 모두 구축했습니다. 상대 반응 계수는 광범위한 작업을 통해서 각 성분들의 상관관계를 찾아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비는 보정이 필요 없으며 성분별 상대 반응 계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모든 장비에 공통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료 전처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시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GC에서는 기본적인 분할, 비분할 주의법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데이터 수집 과정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크 적분을 하지 않으며 어떤 크로마토그램 처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사용자의 스킬에 의존하지 않는 일관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장비 보정에 따른 변이도 없고 사용자의 해석에 차이도 없습니다. 저희 검출기는 질량에 감응하는 검출기이며 모든 라이브러리에는 밀도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밀도값을 이용해서 질량 퍼센트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 퍼센트 값도 함께 제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석법은 끓는 점에 따라 분리되는 비극성 컬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매우 직관적으로 끓는 점에 따른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스펙트럴 시간 구간 신호 추출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논문에 게재된 방법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표준적인 크로마토그래피 처리 기법, 예를 들면 피크 적분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과정과 시료 전처리가 불필요하다는 점은 시료당 분석 비용에 큰 절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분석법에 필요한 성분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물론 분석 콜럼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표준품과 장비 점검 표준품 등이 함께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장비의 상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장비 그림은 GC에 장착된 VUV 검출기입니다. 30m 길이의 한 개의 컬럼이 내부에 장착되어 여기서 언급된 모든 분석법이 가능합니다. 가솔린 분석법 ASTM D8071 그리고 항공유 분석법 D8267, 디젤 분석법 D8368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각각의 분석법들을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은 가솔린, 디젤 그리고 항공유 등 여러 종류의 시료를 바꾸어가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설정을 바꾸어가면서 분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로 시료 종류와 분석법을 쉽게 바꾸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연료 규정에 따르는 분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장비는 통합 솔루션으로 한 대의 검출기, GC, 한 개의 컬럼 그리고 한 개의 G쿨러. 여기 언급된 모든 분석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미국 내 가솔린 분석법이고 정유원료 분석입니다. ASTM D8071법이며 티오나 플러스 타입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D8267 항공유 분석, D8368 디젤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EN이 바른 유럽의 연료율 규정 혹은 국제 규정입니다. 유럽 기준은 산소와 암모닌 에테르, 알코올 분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에탄올과 메탄올만 분석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석법이 표준 GC 설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30m 길이의 비극성 컬럼이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저희는 4가지 다른 분석법의 동일한 컬럼을 사용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시작 초기부터 개발한 가솔린 분석법인 ASTM D8071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솔린을 탄화수소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료 규정에 따르는 분석법입니다. 아울러 정유 공정에서 원료 분석에 사용됩니다. 여기 보듯이 30m 컬럼에 34분간 분석합니다. 상당히 빠른 분석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혐 울트라 바이올 영역에서 각 성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검출기에서는 여기 맨 좌측 위에 보이듯이 포화탄화수소가 보입니다. 물론 여기 포화탄화수소류들은 서로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기 성분들의 공통점은 185nm 이상에서는 스펙트럼이 보이질 않는 점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높고 파장이 짧은 영역으로 가면 분자들이 여기되어 반응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성분들이 매우 비슷한 성향이라는 점은 그룹 타입 분석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직선형 포화탄화수소를 보면 스펙트럼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옆에 가지형 포화탄화수소류들은 약간 낮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환영탄화수소는 기울기가 더 낮으며 굴곡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별 성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으로 보면 각 그룹을 타입별로 구분하기 쉽도록 보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이중결합 성분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맨 아래 왼쪽은 단일 방향족 성분들입니다. 각 성분은 개별적으로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만 185nm 근방에서 모여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방향족 안의 이중결합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아래 가운데 올레핀을 보면 여기서도 이중결합의 영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하게 흡수된 포화탄화수소의 패턴도 확인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룹으로 타입을 구분하기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아래쪽 맨 우측은 일련의 산소 포함 성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성분들은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성분을 모두 구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위쪽에 파란 크로마토그램이 보입니다. 그다지 좋은 모양의 크로마토그램은 아닙니다. 가솔린 제품을 30m 컬럼으로 30분 이내에 분석한 크로마토그램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각 성분들이 그다지 잘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수백 개의 성분들이 뭉쳐서 용출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료의 중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가리키는 검은색 세로선은 2.6분경에 검출기가 보는 스펙트럼이 여기 녹색 선입니다. 즉 이 녹색 선이 2.6분의 CCD 어레이 검출기가 측정한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2.6분경의 성분명을 찾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검색합니다. 여기에 미리 설정해 놓은 직선형 포화탄화수소 지연 시간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즉 2.6분경에 어떤 성분들이 용출될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6분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RI 정도의 구간에서 용출되는 성분들을 검색합니다. 이 구간은 직선형 포화탄화수소의 약 50%를 검색합니다. 결국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거의 모든 성분들을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하여 찾은 성분의 스펙트럼이 측정된 초록색 선과 일치하면 스펙트럼은 농도와 직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된 모델의 적합성 수치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라이브러리를 검색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라이브러리의 성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라이브러리에서 두 개의 성분의 스펙트럼과 농도를 조합하여 측정치와 맞을 때까지 검색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이브러리에서 두 개의 성분의 농도, 스펙트럼 조합을 찾아서 측정된 스펙트럼과 일치를 확인합니다. 결국 두 개의 성분의 농도와 스펙트럼의 조합이 측정값과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각각의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또한 통계적으로 부적합하면 다시 라이브러리를 검색합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성분의 스펙트럼과 농도의 조합을 찾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네 가지 성분 혹은 5가지 성분까지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어떤 성분이 있을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크로마토그램이 바탕성 분리가 되기를 기대하지도 않으며 피크 모양이 대칭성을 가지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의 구간별로 측정된 스펙트럼을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성분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풀게 됩니다. 여기서는 2.6분의 위치에서 라이브러리가 검색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트랜스-2펜탄 그리고 펜탄 2메틸-1-3부타디엔이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시각적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녹색 선은 CCD 어레이 검출기가 측정한 시료의 반응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보라색 선이 앞 슬라이드의 녹색 선입니다. 여기 보라색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은 2.6분의 CCD 어레이가 측정한 반응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성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 선은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펜탄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이메틸 1-3 부타디엔이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그림입니다. 파란색이 트랜스-2 펜탄입니다. 여기서 시각적으로 세 개의 성분들의 양이 더해져서 측정된 스펙트럼의 모양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세 가지 성분을 검색하고 각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해서 수학적으로 풀게 됩니다. 결국에는 피오나 총합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연시간 인덱스를 선양탄화수소를 이용하여 설정하여 보시다시피 탄화수소 개수에 따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그룹별 총합과 산소 포함 성분들의 구분으로도 제공됩니다. 아울러 BT, EX 성분들도 별도 표시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량 %와 부피 %로 탭을 바꾸어가며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석법에 대해서 ASTM에서 요구하는 검증 과정을 모두 거쳤습니다. 물론 실험실 간 동등성 테스트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좌측의 표는 실험실 간 테스트에서 사용된 시료들의 성분별 범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표는 저희의 장비의 최대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올레핀 함량이 44%로 되어 있으나 75%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이는 표가 저희의 공식적인 ASTM D8071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성분들의 범위입니다. 여기에 얻어진 데이터들은 분석 시간 30분의 자동화된 분석입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다른 기법으로 분석하는 분석 항목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D6708법과의 동등성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련의 시료들을 기준 방법과 VUV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 중간에 기준 방법이 D5769, 3606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분석 항목들이 있고 이 항목들을 기준 방법과 VUV 방법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조정하는 개수를 찾았습니다. 따라서 기준 방법과의 편차를 조정하는 정확한 개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는 편차를 조정한 결과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모든 다른 기준 분석법의 결과를 얻고 아울러 편차가 보정된 3606법의 벤젠 성분값 그리고 5769법의 방향족 성분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어 사용자는 모든 연료 규정 분석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연료 규정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PA는 여기 열거된 5769법 또는 3606법 벤젠 그리고 1319법 올레핀 또는 5599법 에탄올 등의 분석에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카본 또한 6550법의 올레핀 분석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방향족, 벤젠, 올레핀 그리고 에탄올 분석에서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희는 하나의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모든 장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범용의 반응인자 개수를 사용하여 분석자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듯이 반복성과 재현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여기 파란 점과 보라색 점들이 단기 반복성과 장기 재현성의 비교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매우 반복성이 좋은 3606법을 포함해서 저희의 방법이 훨씬 더 우수하거나 동등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You can see that our instrument gives as good or some cases much better 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
than these other instruments. 예를 들면 As an example, 1319 올레핀 분석의 제한성은 5 정도인데 저희의 8071법은 1.3입니다. and the 8071 is about 1.3. 결론적으로 통계적인 장비 성능도 우수하고 동등성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용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모든 기준 분석법들과 비교하면 저희의 장비 가격은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기준 방법들과 실효 분석 비용을 비교하면 저희 장비의 분석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If we compare those at a cost perspective, you can actually see the cost per sample is quite a bit less to run our instrument. 여기 오른쪽 막대 그래프에서 인건비는 분석법 1319 때문입니다. 물론 소모품 비용은 다른 분석법에서도 기인합니다. 그리고 5769의 분석 비용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분석법의 신뢰성에 기인하는 비용 발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장비의 실효 분석 비용은 매우 경제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유럽에서의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앞서 설명드린 동일한 30m 컬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C의 조건은 앞서와 유사한 표준 조건이지만 가능한 모든 에테르와 알코올을 측정하기 위해서 오드시에서 시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액화이산화탄소 혹은 액화질소를 사용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30m 컬럼을 이용하여 30분의 분석 시간입니다. 글로벌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연구입니다. 40종의 다른 시료를 반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9개소의 글로벌 분석 실험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유럽, 몇몇은 미국, 그리고 다른 국제적인 실험실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결과를 취합하여 9월 말경에 유럽의 규제기관에 워킹그룹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EN228 연료 규정에 적합한 분석 항목과 범위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오나 총합에 대한 범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메탄올, 에탄올, MTBE, ETBE, TAME 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유의 에테르 그리고 알코올류 등이 포함된 시료도 분석 대상입니다. 단순하지만 항공유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14분의 분석 시간과 앞서와 동일한 30m 컬럼을 사용합니다. 매우 단순한 GC 조건입니다. 이유는 구분해야 하는 그룹이 매우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석이 쉽습니다. 고아탄화수소, 그리고 방향족, 이완 방향족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이중결합의 반응이 이완 방향족에서는 높은 파장으로 많이 이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료 용출 시간 어디에서나 쉽게 구분하고 정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ASTM과 매우 광범위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기재하였듯이 다양한 시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광범위한 항공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거의 모든 경우에 미국의 기준 방법인 1319의 오차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655의 요규격에 편차 조정 없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은 1319법을 대체해서 저희 방법을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반복성과 재현성의 비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부분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노란색의 HPLC를 이용한 기준 방법입니다. 저희 분석법인 8267법은 연한 파란색입니다.
8267, the VUV method is in light blue. HPLC 분석법은 노란색인데 예를 들어 이원 방향족 분석의 반복성과 재현성이 10배 이상 우리의 분석법이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총 방향족 분석은 HPLC보다 5배에서 8배 재현성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분석법이 다른 기법보다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HPLC의 소유 비용과 우리 장비를 직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VUV가 장비 구매 비용은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소모품 그리고 시약 비용, 폐수 처리 비용을 합치면 VUV의 경우가 시료 분석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 점은 대량 분석하는 실험실에서는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석법은 ASTM에 완벽히 공인되어 있습니다. D165 항공유 분석법이 인증되어 있습니다. D3338의 대처법으로 열량 분석에 대해 인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DFSTAN 91-091 표준인 국제항공유 분석으로도 승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표준, 미국 FAA도 VUV 기법을 인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고객들은 항공유의 인증 검사에 VUV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젤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점은 D8368법이 유일하게 하나의 분석법으로 일반 디젤과 바이오 디젤을 모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장비의 설정 변경 혹은 보정을 할 필요 없이 한 가지 분석법으로 디젤과 바이오 디젤을 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법으로는 시료에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바로 확인이 되어 분석이 됩니다. 여기서도 30m 콜럼을 사용하고 분석 시간은 25분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다양한 그룹 타입의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전체 방향족과 일반 방향족, 이원 방향족, 다원 방향족과 TAH 및 지방산 함량 등이 리포트됩니다. 이런 점들이 매우 특징적인 분석법입니다. 또 다른 독창성은 데이터가 끓는 점 기준으로도 리포트되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기법들, 즉 SFC, HPLC 등은 그룹 타입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탄화소소의 개수에 따라 리포트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디젤을 한번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검은색 피크들은 4개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분석, 30m 컬럼으로 25분 분석으로 시간 구간별로 그룹 타입을 추출해내면 각 그룹 타입들의 성분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포화탄화수가 분포되어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총 이런 방향족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원 방향족은 어디에 있는지, 3원 이상의 방향족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아울러 끓는 점에 따르는 결과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VUV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바이오 디젤 분석입니다. 고객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바이오 디젤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우리는 식품 분석 라이브러리에서 지방산 성분들을 발췌해서 디젤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처리하여 보았더니 여기 보시듯이 우리는 지방산 함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모든 상관관계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여기 보시듯이 D1319, SFC, HPLC와의 우수한 상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 간 동등성 테스트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요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주요 국제적인 실험실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 디젤 또는 HVO를 포함시켰고 수소 첨가 처리 식물성 오일도 포함시켰습니다. 갑의 승인을 위한 분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for the CARB approval or the 아울러 유럽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도 and 충족시켰습니다. now we are balloting 현재는 이 모든 규격들을 all of 포함하는 those 바이오 디젤 규격에 diesel 대해서 fuel 심의 중입니다. specifications and the biodiesel fuel specifications. CARB has 캅은 also 쉐브론의 requested 요청에 의해서 Chevron has 캅 디젤 also 규격에 been 적용하도록 진행 asked, 중입니다. has also been asked to bring this into their diesel, the CARB diesel specifications. And there's a 아울러 유럽 rollback 규격의 in 디젤 및 HVO 디젤을 ballot 분석에 this 적용하는 투표를 진행 into 중입니다. the European methods, fuel specs for both diesel and the HVO diesels. And then 그리고 lastly, 마지막으로 here's 앞서 the 언급한 ASTM의 results of 실험 that 시간 테스트 결과입니다. ASTM study. 즉 So 실험 this 시간 is 분석의 the 테스트 report, 결과이며 research 분석 report, 범위가 the 요약되어 working 있습니다. range for this. I'll start 저는 here 우선 at 아래 the 이 bottom 부분에 just to 대해서 make a 언급하고 comment. 싶습니다. In comparison, all 반복성과 of those 재현성을 are a 비교하면 little 다른 higher 기법들과 because 동등이거나 reduced 훨씬 load 우수하다는 was 점입니다. as good or better than the other techniques, whether that's 언급된 다른 FIA 기법들은 or FIA HPLC 그리고 or even the HPLC rendered 지방산 분석에 이용된 fatty 적외선분 acids. 광법입니다. Again, our 다시 말해서 CPLC 재현성과 was 반복성이 다른 기법보다 as good 훨씬 or 우수하다는 better than 점입니다. what is 여기서 also 매우 in 독창적인 부분은 the working range here. You will see, in 매우 fact, 낮은 that 농도의 we 방향족을 made 시료에 certain 포함시키려 to 노력했습니다. include in our work effort these very low aromatic compounds. 이는 친환경 또는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증가하면서 낮은 농도의 방향족 분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B10 제품을 이용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발표의 결론입니다. 연료 규격에 대한 분석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연료 분석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세부 탄화수소 분석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6730법과 동등한 방법이며 완전 자동으로 47분 만에 분석이 완료됩니다. 완전 자동화된 세부 탄화수소 분석법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젠가 방문하여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